네, 너도 할 수 있어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너도 할 수 있어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급락으로 시작해서 급락으로 마친 장세였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촉발되는 정말 어려운 시장 흐름인데요. 특히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향후 시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짙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딛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이 합세를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1조 원이 넘어가는 매도 물량 출회를 합니다. 드디어 돌아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는 모습 포착이 될 수 있었고요. 이어서 기관 역시도 2조 원이 넘어가는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또 3조 6천억 원이 넘어가는 또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정말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 반도체 투톱이 힘을 쓰지 못하자 매도 사이드까지 걸렸던 오늘 우리 증시였고요. 6,730선 저점 기록한 가운데 종가 기준으로도 6.3%가량 하락한 6,820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소식으로는 장중에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77% 올랐다라고 하고요. 컨센서스를 웃돌게 되면서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호재 재료는 되어주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의 메모리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점 저희가 눈여겨봐야겠고요. 그로 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러한 소식들에 삼성전자가 8%가량의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장 25만 원 선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간밤 ADR 쪽으로도 7%가량의 내림세가 포착이 됐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11%가량 더 깊은 낙폭 보이면서 200만 원 선 다시 한번 내주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 184만 원 선에 형성을 했고요. 이어서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 마찬가지로 12%가량의 하락세 보이면서 종가는 121만 원 선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까지 마찬가지로 9%가량의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장 종가 127만 원 선에 형성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쪽으로는 또 주목해볼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라는 점 저희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 증시 하락폭 대비해서는 꽤나 방어적인 모습 보였고요. 오늘장 종가는 42만 5천 원 선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동반되는 상승이 이어져야 추세 전환에 성공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거의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이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도 1,500억 원가량의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여내지 못한 채 종가 기준으로도 4.5%가량 하락한 791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랭크된 알테오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SC 신약과 관련돼서 경쟁사 관련된 이야기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4%가량 하락하면서 27만 6,500원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도 함께 보실까요? 유상증자 쪽으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7% 안팎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11만 2,4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는 8만 원 선 간신히 지켜낸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쪽으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좀 잘 보였는데요. 네,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10%가량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이 화면에는 없지만 원익 IPS 같은 종목은 1%가량 하락하는 등 시장 하락분 대비해서는 꽤나 잘 방어해주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 쪽으로는 변동성, 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종목이죠. 삼성 관련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7%가량 하락을 하면서 오늘장 40만 원 선 이탈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주인공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해볼 섹터로는요, 바로 조선이 있겠는데요. 네, 트럼프가 직접 한국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네, 우선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무척이나 긍정적인 흐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5일이죠. 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국방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군의 해군력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겠다. 또한 한국과 여러 나라 기업들 중에서 직접 일부를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 해군에는 현재 정말 많은 함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해외에서 제작되고 있는 이 함선까지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마스가 탄력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하나오션 오늘장에서 5%가량의 상승 흐름 보인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조선주 단으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도 상승불을 켜낸 섹터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금융주입니다. 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3년 6개월 만에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만장일치로 연 2.5%에서 2.75%까지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8년 연속 동결을 한 뒤 긴축이 된 것은 무려 3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해볼 지점은 이 집값과 환율을 고려해 봤을 때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초입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행보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와는 또 별개로 금리 인상 쪽 수혜주로는 자연스럽게 금융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좌측에 보이시는 삼성화재 6%가량의 상승 흐름 포착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상승 흐름 포착된 점 저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화면에는 없지만 애국테마주 쪽으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네, 애국테마주 원래는 한성기업과 같은 종목들만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더 시선 다양하게 둘 수 있는 다른 기업들에 좀 시선이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2026년 하반기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이 일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는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네, 미국 시간 기준이 가장 좌측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시간을 반영해 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초까지 이 슈퍼 위크라 불리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메타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실적 발표일이고요. 그 외 기업들은 모두 확정된 기업인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중에서도 지금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M7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 쪽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보이시는 기업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말고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죠. 즉 반도체 주문량에 대해 예산을 증가시킬 것이냐 혹은 유지할 것이냐 혹은 감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목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퀄컴,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이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은 바로 이 AI 인프라 투자 쪽을 위해서 반도체를 정말 끊임없이 샀기 때문에 역대급 슈퍼사이클을 맞고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데요. 이번 3분기, 4분기 가이던스에서 만약에 이 빅테크에서 반도체 주문량을 감소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보이시는 6개 기업들 중에서 단 1개의 기업만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정말 반도체 투자 쪽으로 정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 반도체 주문량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반도체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메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건설을 한다라고 하고 이 부직 승인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M7 기업들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돈을 잘 벌었냐 그리고 못 벌었냐 보다는 이제 반도체 주문량 즉 캐펙스라고 하죠. 이 캐펙스 관련된 향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 부분에 저희가 가장 주목을 해보시면서 반도체 쪽 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 격주로 지금 방송을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공략해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지점 강조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직전 공략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직전 방송에 7월 2일에 공략해드린 한미 반도체부터 보실까요? 저희가 TC 본더 부문에서 세계 1위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정말 2분기 실적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정말 빛을 발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길 시초가 기준으로 21만 7천 원 선에 공략을 해드려서 정말 10거래일 만에 26.7%의 상승률을 달성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저희가 공략해드린 종목이 바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보다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는데요. 네, 무려 2거래일 만에 17.9%의 상승률을 달성했다라는 점 포착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강점인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으로도 정말 잘 올라왔지만 단기 스윙 쪽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상승폭이 넓어집니다. 네, 가장 위에 보이시는 SKC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세계 최초로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생성했다라면서 좀 다양하게 꼼꼼하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무려 한 달 반여 만에 87.7%의 상승률 굉장히 빠르게 달성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부부 반도체 마찬가지로 한 달여 만에 49.7%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했다라는 점 고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SKC 그리고 어부부 반도체 이어서 테크윙이나 동진 세미캠, 한미반도체 같은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놓치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만 3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주도할 반도체 소부장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돼서 전략 무료 리포트 배포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설레게 할 반도체 소부장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바로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섹터를 함께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만나보기 전에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과연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저희가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이시는 테크윙, 우측에 보이시는 한미반도체 모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냈는데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여 만에 34.5%의 상승률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해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분기 실적 시즌을 놔두고 정말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정말 실적을 재료로도 꼭 공략해봐야 된다라고 직전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결국 역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 상한가 마감한 모습 포착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10거래일 만에 26.7%의 상승률을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반도체 투톱이죠. 주도주가 쉬어가는 사이에 실적을 나눠 먹을 수 있고 또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처럼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이 반도체 투톱 고점 우려도 있고 오늘도 역시나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좀 손이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논란에 대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기는 했으나 이 기업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용잔고의 반대매매 발생 그리고 더불어 레버리지 상품이 자동으로 비중을 줄이면서 이 손실 한도를 넘긴 기관이 또 이제 물량을 던지게 된 건데요. 즉 현금이 급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반도체 투톱이 이번 주 화요일장 기억하실 겁니다. 검은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10%, SK하이닉스가 15% 떨어지는 가운데 이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그리고 테크윙과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5%대에서 10%대까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좀 하락 전환했다는 점 챙겨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고 유의미한 상승 될 수 있는 세 가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 이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적이 살아있고 외국인의 과도한 매도로 지금 낙폭 과대 상태이면서도 시장이 안정적이게 될 때 기관이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히든 종목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업 영역부터 함께 체크해 보게 되시면요. 이 반도체 공정의 핵심 부품인 테스트 소켓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패키징이 완료된 이 반도체 칩은 이 완제품으로 출하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칩이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혹은 불량은 없는지 극한의 환경에서 검사하는 최종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테스트 장비와 반도체 칩을 연결해주는 소모성 부품인 이 테스트 소켓을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실리콘 고무 내부에서 전도성 급속 입자를 주입해서 만들고 있는 이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에서는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 무려 90%에 달하는 세계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글로벌 1위 기업 더불어서 실리콘 러버 소켓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다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와 이 HBM 디램 식각 공정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이 아이세미와 테크드림까지도 오늘의 히든 종목이 인수를 했다. 즉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다각화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해 볼 게 직전 방송에서 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TC 본더 기업에서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그로 인해서 상한가 마감이라는 상승을 또 이뤄냈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한미 반도체만큼이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다라고 덧붙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 추정치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2분기 실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41%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미 반도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재료로 상한가까지 갔던 만큼 펀더멘탈적인 재료, 탄탄한 기업 들고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다라는 것은 이 제품의 가격 결정권이 지금 히든 종목에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 이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연간 기준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올해 연간 매출액은 3,145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43% 오른 수치에 해당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76% 넘게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 영업이익률 역시 목표 상승 목표를 33%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업이익이 연간에서 76% 급증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 기업에겐 도대체 어떠한 경쟁력이 있길래 연간 영업이익률을 76%나 상향시킬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해서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빅테크들의 러브콜로 이 제품 단가가 올라가거나 판매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빅테크가 발주하는 차세대 AI 가속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셔야겠는데요.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침립 기술과 3D 패키징 기술을 대거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단일 칩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서 당연히 몇 배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수혜를 받게 되는 게 바로 기술적 난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더욱더 이 불량이 있는지 혹은 좀 고장이 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는 테스트 소켓이 필요로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 고객사 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되어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 전 세계 점유율 90%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자체적으로 거대한 증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중심의 해외 공장 또 국내에서의 이 투자가 동시에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장이 지어지자마자 바로 또 가동할 수 있게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이 램프업 일정까지 정말 자세하게 공개돼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우선 1차 램프업은 2주도 남지 않았죠. 올해 8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2차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종 램프업은 2027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이번 증설이 바로 빅테크 고객사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 저희가 꼭 함께 공부를 해보셔야겠고요. 네, 이로 인해서 오늘장 종가가 14만 원 선인데 목표 주가는 25만 원 선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정확히는 78.5%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거죠. 네,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수급이 뺏겼던 걸 충분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재료들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요. 차트 바로 한번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반도체 투톱 물론 지금 많이 내려온 자리라서 많은 증권가에서 지금이라도 박앤세일이다, 매수할 기회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요. 네, 주당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25만 원 하는 삼성전자,
14만 원 정도 하는 투톱보다는 이 저렴한 가격대 주당 14만 원 선에 이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제시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 점유율 90%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갖고 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20개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불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 연간 영업이익이 6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 올해 8월, 즉 2주 후부터는 베트남과 국내 공장의 순차적인 램프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예정된 이 실적은 증권가의 예상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오늘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시겠고요. 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향후 시장을 이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무려 2개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1위인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큰 화면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 섹터도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세 가지 종목 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입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섹터인데요. 그 전에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한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공략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최근 이 반도체 소부장단의 상승 흐름을 통해서 삼전닉스를 공략하는 것보다 정말 실적 탄탄하고 재료 많은 기업들을 공략했을 때 조금 더 큰 상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기업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3일 전이죠. 2분기 실적이 이미 공개가 된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히든 종목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장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무려 96.6% 증가한 125억 5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 공시가 떴고요. 더불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172.67% 그리고 30.7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대급 실적 호조에 검은 화요일에 무려 18%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어제까지도 11%가량 상승하는 등 정말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장 5%가량 하락이 나와줬고 아직까지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 더불어 정말 괜찮은 가격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떠한 주력 무기가 있길래 이렇게 영업이익이 100% 가깝게 급증을 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사업 영역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궁정 테스트 장비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의도해서 종목을 또 선정해 주신 건 아니지만요. 직전 방송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는 TC본더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해드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 분야에서 1위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2부 종목은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서 지금 세계 1위다라고 나와 있죠. 즉 펀더멘탈 그리고 재료까지 확실한 종목들 저희가 함께 공부해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보이시는 기사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네, 꾸준히 급등하면서 HBM 관련주 그리고 젠슨왕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러한 키워드가 엮여져 있을 때 23% VI 발동 등등 정말 시장의 트렌드까지 챙겨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또 작년 하반기 기사도 제가 따로 분석을 해왔는데요. 세계 1위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631%나 급증을 했습니다. 즉 작년에도 너무 좋았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100% 급증했다라는 것은 꾸준히 실적을 우상향시키고 있는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정말 실적 숫자로 찍히고 있는 기업이란 겁니다. 그만큼 고객사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메모리 빅테크 3대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이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인텔까지 섭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기업이 이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그 안에서도 이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칩을 또 자동으로 성능과 불량 여부를 또 판독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고객사가 빅테크인 것들은 너무 또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요. 이 반도체가 AI하고 HBM 쪽으로 중심 주축을 넓혀 나갈수록 성능 검증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성능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테스트 과정도 더 중요해지게 될 건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장비, 즉 이 기업의 수요 역시 높아질 예정이며 그 뒤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기업들과의 계약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위에 지금 보이시는 기사가 올해 초에 떴던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품질 테스트를 마쳤다. 이 고객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점은 향후 공급 확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활동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원래는 납품 기대감만 불어들었다라고 했다면요. 지금은 아래의 기사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어 마이크론을 비롯한 추가적인 빅테크 기업들에게 양산 납품이 본격화된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되어서 이러한 빅테크와 수주 계약을 맺었다와 같은 이런 공시가 뜰 가능성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초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 차트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재료는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반도체 투톱이나 급등한 주성 엔지니어링,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매수하기 괜찮아 보이는 자리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 지금 시장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조정을 받는 것, 반도체 투톱이 될 수가 있겠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오늘 좀 크게 또 빠지는 흐름이 보였지만요. 또 반대로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장날에는 또 가장 탄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또 결국 반도체 소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또 지금은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2분기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필두로 제2의 반도체 또 주가 상승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 큰 곳은 바로 반도체 소부장이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만 3가지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차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요. 이 기업의 전년 영업이익이 600% 이상 급증,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았던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어서 100% 갱신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고객사는 마이크론,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 상황에 이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입지까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현재 주당 49,000원 라인에 놓여져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조금 눌렸을 때 잡는 전략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했던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종목도 생방송 중에는 저희가 종목명을 언급해 드리고 있지 않아서요. 문자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과 함께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또 신기하게 세계 1위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공략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차근차근 풀어보기 전에 이제야 막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반도체 공략주들 과연 어떠한 상승 흐름 보였는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 3가지나 들고 오고 있는 만큼 이번엔 한미 반도체만 놓고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7월 2일 밤 10시 생방송 공략주죠. 이길 시초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세 종목을 모두 공략했다라고 하시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이고 한미 반도체는 10거래일 만에 26.7% 상승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안 좋다,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전문가님 분석 기조도 점차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다만 그동안 투톱으로 쏠렸던 이 수급이 좀 정상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실적이나 재료는 너무 좋은데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노리는 게 어쩌면 이 한미 반도체처럼 전략적으로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사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TC 본더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어제장 상한가 마감. 저희 오늘 일부 종목은 실리콘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었고요. 2부 종목은 또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3부 종목은 이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 쪽에서 전 세계 과독점이죠. 즉,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고압수소 어닐링이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짧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가 흐를지 안 흐를지 선택을 하면서도 둘 다 가능하게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서 전자를 흐르게 하는 또 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길을 정말 미세하게 만들어야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뭐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게 나노 단위로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또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이런 식으로 또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 전자가 다니는 길이 극도로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딪히게 되고 그 길엔 상처가 나고 그러면 반도체 이 장비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 수율이 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크게 검은색 글씨로 지금 적혀져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시면요. 이러한 결함들을 좀 줄여주고 반도체의 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TC 본더 분야에서 뭐 하나비전이라는 경쟁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종목도 이제 예스티라는 기업이 뭐 소송을 하면서 고압수소 어닐링 쪽으로 특허 소송을 걸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 쪽으로 판결이 좀 좋게 나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독점 무려 한 99%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2022년부터 4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매출의 절반은 다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라는 뜻인데요. 원가와 고정비 부담이 큰 이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 그 유명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작년 영업이익률이 3%, 올해 겨우 51%를 달성하면서 이례적인 기업이다라고 호평을 자자하게 받은 바가 있는데 이 50%라는 영업이익률을 4년간 유지했다. 사실상 글로벌 HPA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화면에 또 고객사를 핵심적으로 3개만 가져왔습니다만 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분석 기사와 같이 네,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20개 기업과 모두 거래할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경제 기사를 통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까지도 영업이익률 50%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죠. 그 이유 저희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기업 20개 네,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은 이미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화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 기업 지금 현재 보이시는 2가지 기사와는 조금 관련성이 없지만요. 이 테라팹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바로 내년 상반기라고 합니다. 더 깊이 분석해드리자면 이 정확히 테라펩에 HPA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테라펩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주에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요. 내후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기업이 이 테라펩 초기 연구개발 R&D 라인에 HPA 장비 들어간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테스트용이지만 이 테라펩이 본격적으로 가동화가 된다면 오늘의 기업이 양산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관계자는 고압 수소를 다루는 게 위험한 정말 공정인 건데 정말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높은 안정성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기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용인펩, 그리고 SK하이닉스, 호남펩 이런 쪽에 당연히 테슬라도 넣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당연히 이 가독점하고 있는 기업 수주를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차트 보시면 한마디로 기회입니다. 네, 주당 42,500원 라인의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죠. 네, 그런데 NH투자증권, KB증권, BNK증권 너나 할 것 없이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률 65,000원이라 보게 되면은 52.9% 더 오를 것으로 분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92,000원까지도 좀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 아주 안정적인 매수 라인에 놓여져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인 만큼 오늘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 3가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전 세계 1위 입지 5년 연속해서 영업이익률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청신호가 켜진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요. 바로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또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퐁당퐁당 장세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하락장이 나오면서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눌려있다. 그럴 때는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추가적인 탄력을 노려보는 게 정말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이 차트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 공략 전략을 공유해 주셨고요. 네, 아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는 격주로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